5점 만점에 저는 10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캠페이너 최은서입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였고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 캠페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양보호 캠페인, 산림보호 캠페인, 탈원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펭귄이나 북극곰에 대한 넘치는 사랑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바꾸는 변화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시민사회에 조금 더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제는 또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야심차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린피스의 모든 활동이 인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기생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을 때 또 피해를 보는 것이 쪽방촌이나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기후위기가 결국에는 불평등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관련해서 많은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무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류를 지원하고 1차 면접 그리고 2차 과제 발표를 통해서 캠페이너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2차 모든 면접 과정에서 영어를 썼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만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이 다 영어로 진행됐다는 게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국제환경단체다 보니 조금 기본적인 수준의 영어 실력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환경을 베이스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했던 인권 활동과 환경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2차 과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캠페인을 기획하는 과제가 주어졌었는데요. 어떤 오디언스에게 다가갈 것인지,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지 더 많은 시민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 직접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린피스는 전 세계 5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사무실과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동아시아 지부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입니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프로젝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시작과 실행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고요. 필요시에는 정부와 기업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린피스 캠페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린피스는 어느 조직보다 더 평등한 관계를 중요시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이 어떤 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저는 10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가식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동료들과 일을 하고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조직인데요. 강요된 회식이나 위계질서는 당연히 없고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재택근무라든지 대체 휴일이 좀 보장된다는 점이 이 조직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찬 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굉장히 큰 스케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에 이제 호주 산불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당시에 호주 사무소는 물론이고 미국 사무소, 서울 사무소와 다양한 유럽의 사무소들이 함께 힘을 더해서 호주의 산불은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기후위기 현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호주 정부와 기업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넣었다는 게 저는 보람차고 그린피스가 했던 활동 중에서 많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캠페인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2019년의 일이었는데요.
독일 사무소와 함께 자동차 캠페인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터쇼에 직접 독일 팀이 참가를 해서 메르켈 총리를 대상으로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배너 시위를 했었고요. 독일 사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일 시민들이 모여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캠페인 콘텐츠를 내고 기업 앞에 가서 배너 활동을 펼치는 등 연대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힘이자 시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같은 메시지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설레고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극한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기상이변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농부분들도 있고, 또 심화되는 대기 오염으로 폐병을 앓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고요. 홍수와 산불로 가정을 잃는 그런 가족들의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우리 곁에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의 역할에 너무 많은 책임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로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이제 탄소 제로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업에서 조금 더 야심찬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만큼 기업과 정부에 시민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의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그린피스는 단순히 우리 집 앞의 문제 하나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생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그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환경 문제는 지금 청소년분들의 현실입니다. 불평등, 소외, 이런 모든 감정을 넘어서고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변혁을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이룬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